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늘 체코와의 경기를 비롯해 마지막 경기까지 우리 대표팀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선전할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폐통신 장비와 그 안에 포함된 핵심 광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폐통신 장비의 국내 재활용을 위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류와 처리, 유통 등을 위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폐통신 장비는 지난 2023년 기준 13,600톤 규모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 장비에는 희토류 등 1,800억 원 상당의 핵심 광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통신 장비는 재활용 업체를 통해 재질별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폐자원은 최종 유통 경로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 등으로 국내 재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원전을 멈춘 채 정기 검사하는 기존 원전과 달리 운전 중에도 검사하는 상시 검사를 오는 2027년 전면 도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전 중에도 검사의 검사 효율을 높인 상시 검사 항목과 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재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검사 제도를 도입하면 원전 검사 기간을 늘려 검사에 안전성을 높이면서 원전 정지 후 정비하면서 늘었던 정비 기간을 줄여 원전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시 검사는 세월 이후기에 시범 적용 중으로 2027년부터 전 원전에 확대 적용됩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른바 엑셀 기술이 인공지능과 만나면서 산업 현장은 물론 교육과 의료, 문화 분야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엑셀 기술과 활용 사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 산업대전 현장을 권석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자 눈앞에 각종 디지털 정보가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출력된 영상을 렌즈를 통해 전달해 현실 공간 위에 가상 정보를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매뉴얼을 띄워놓고 바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다거나 또 외국인들하고 이런 바로 직접적인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가상융합 산업대전에는 140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XR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실제 자동차 공장을 그대로 구현한 VR 안전체험관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재현하며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와 XR 융합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비롯해 스타트업 투자 상담회와 채용 박람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첨단 기술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디스플레이는 이미지와 그래픽 정보를 손끝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구현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미지나 글이나 상관없이 번역을 실시간으로 AI 통해서 하게 되면서 볼 수 있는 컨텐츠 양이 무한대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가상융합 기술의 결합이 산업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가상융합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XR 기술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일상과 산업 전반을 바꿀 혁신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없이 배출이 계속되면 미래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 봄철 평균 산불 기상지수가 지금보다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 봄철 산불 기상지수의 증가폭이 29%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조한 기후 특성을 보이는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현재 상위 5% 수준인 극한 산불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최대 2.7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빗길 운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모된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젖은 도로에서 시속 80km로 달리던 차를 급제동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상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36m를 간 뒤 멈춰서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58m를 미끄러진 뒤 멈춥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홈이 거의 없다 보니 배수 능력이 떨어지고 수막 현상이 나타나 미끄러지는 현상이 더 커집니다. 곡선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물 웅덩이를 지날 때 정상 타이어 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행하지만 마모된 타이어를 낀 차는 차로를 완전히 이탈해버립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제가 그 라인을 못 쫓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만약 그때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차는 차체가 무거워 타이어 마모가 빠르고 빗길에 더 미끄러지기 쉬운 후륜구동 방식이 많아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하중이 200kg 이상 무겁고 그리고 순간적인 토크, 가속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가해지는 피로도, 마모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상 타이어라도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더 늘어나는 만큼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 운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호주 남서쪽의 7,000m 깊이 바닷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고래 공동묘지가 발견됐습니다. 중국 과학원 등 국제연구진은 잠수정을 통해 1,200km에 달하는 디아만티나 해골을 탐사한 결과 고래 유해가 대거 모여있는 화석지 400여 곳을 발견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화석지에서 발견된 고래 유해는 제곱킬로미터당 최대 759마리에 달했고 약 530만 년 전 형성된 화석부터 최근에 사망한 고래 뼈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멸종 고래종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지역이 다양한 고래의 이동 경로인데다 V 모양으로 움푹 패인 지형이어서 오랫동안 고래 사체가 쌓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사용 시간이 적은 또래보다 1년 뒤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머독 어린이 연구소는 멜버른 지역 청소년 1,200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SNS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을 초과한 이들은 하루 1시간 미만 사용자보다 우울 증상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12에서 13세 여학생에서 우울 증상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a very str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is a little conceptual, but it's something that's going to get don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 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Because they've taken a pounding. They've taken a pounding like very few people could take. And they want to make the deal a lot more than I do.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 금지에 합의했다며 궁극적인 목적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철회하고 양해각서 초안을 수용했다고 밝혀 이견이 감지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위기로 치닫던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 10일 테헤란에서 열린 중재국 카타르와 이란의 협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접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악시오스도 알리 아타와디 카타르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만나 미국이 수용할 만한 합의 문안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60일 휴전과 이란이 요구해온 동결 자금 해제 메커니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와 핵 프로그램 협상 진행 방안에서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며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deal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which was the whole purpose of what we had to go through to get this. So it was a very big thing. 또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매우 세부적이고 강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란이 최종 합의안의 농축 우라늄 제거와 농축 시설 해체, 영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철회하고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갔다는 이란 측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비핵화 수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 등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경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합의를 하게 되든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관계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엘 루빈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현지 시간 11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불화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루빈 전 부차관보는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거친 말로 분노를 표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사 및 정보기관과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본격 반영되면서 5월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감소하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은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은 4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전환하며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기업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호황에도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2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일자리 부진은 확대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경력직 채용 중심의 어떤 그 채용 문화라든지 대규모 공채가 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대 특히 청년의 주 핵심층인 20대가 취업자 어떤 감소에 큰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경보 관계자는 청년층은 산업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현상,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고용 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 효과는 고용 시장의 상방 요인이지만 이란 전쟁 영향 본격화 우려로 회복 시기와 속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IPO 공모가를 사전에 공개한 예비 공모가 그대로 주당 135달러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상 상장을 앞둔 기업은 예비 공모가 범위를 제시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주당 135달러로 예비 공모가를 못 박아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5억 5,556만 주를 매각해 750억 달러, 우리 돈 113조 8천억 원을 조달하게 돼 이는 2019년 아람코가 세운 총 294억 달러 조달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는 1조 7,700억 달러에 달해 글로벌 상장 기업 상위 10위 안에 안착할 전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블랙록 등 대형 자산 운용사로부터 수조 원대의 공모주 청약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블랙록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서 최소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주문했고 다른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주문 규모도 이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국부펀드는 물론 초고액 자산가의 자금을 운용하는 패밀리 오피스에서도 주문이 쏟아졌으며 주문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 넘는 패밀리 오피스도 있었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제동에 걸렸던 강북 횡단선 등 6개 도시철도 노선이 다시 추진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내놓은 첫 철도 교통 정책인데요. 서울시는 노선이 완공되면 교통 소외 지역에서도 걸어서 8분이면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6개 도시철도 노선이 다시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세 번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노선 발굴이 아닌 기존에 멈추거나 지연됐던 사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상은 강북 횡단선과 난곡선, 서남선 등 6개 노선입니다. 총 길이 68.5km로 사업비 9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18년 동안 16개의 도시철도망 계획이 있었는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8개밖에 안 돼요. 이번 임기 내에 3차 철도망에 들어있는 모든 도시철도망 노선은 예타까지는 반드시 보내겠다. 대표적인 노선이 강북 횡단선입니다. 7년 전 추진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거장 수를 줄이는 등 사업성을 보강했습니다. 난곡선도 정거장을 줄이고 주변 개발 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개선했고 예타 탈락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목동선은 서남선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뒤 내놓은 첫 교통정책으로 철도망이 구축되면 지하철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시는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해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삼성전자가 구글의 차세대 인공지능 AI 칩 생산 일부를 맡게 될 전망이라고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10세대 텐서 처리 장치, TPU의 핵심 부품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사업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구글은 ISPC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이 TPU의 연산을 담당하는 메인 프로세서는 TSMC의 1.4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다른 부품을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메인 프로세서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메모리 입출력 다이를 2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캄보디아 호텔에 콜센터를 차리고 99억 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사 비서라며 걸려온 전화입니다. 잠깐 비서인데요. 안녕하세요. 채팅방 혹시 나가셨던데 요새 많이 바쁘실까요? 채팅방 나가지는 않았는데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갔는지 확인하는 이 여성, 알고 보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 사기 조직원입니다. 조직원은 자신을 증권사 비서라고 속인 뒤 AI 추천주에 돈을 넣으면 6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2년 동안 의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59명이 99억 원을 뜯겼습니다. 무료로 그 주식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게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준비해 놓은 그런 허위의 주식 투자를 권유를 합니다. 사기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 2층을 사실상 콜센터처럼 사용했고 범행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 범행의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번역가와 채팅방에 고급 식당이나 피부 관리 사진을 올리며 거짓 성공담을 늘어놓는 이른바 바람잡이도 투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총책 아래 4개 팀으로 역할을 나누고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 조직원도 한국인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한 경찰은 범죄 수익금 2억 7,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6월 1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